자, 이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비중의 12%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는 액세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액세스를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개의 내용으로 나누었는데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골고루 문제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액세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다,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만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겠죠. 그럴 때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변동이 일어날 때 일부는 변동이 되지만 일부는 변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통합 데이터입니다. 통합 데이터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제가 가능한 중복만 허용한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중복은 최소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용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한다. 여러 부서의 여러 사용자들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공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장 데이터입니다. 저장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운영 데이터라는 것은 조직의 운영과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 운영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접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변동도 이루어지고 또 검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출하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쿼리라는 말을 뒤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쿼리는 질의, 응답할 때 그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시간 처리 및 응답이 되어야 한다. 실시간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의한 참조다.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것은 위치나 주소가 아니라 내용으로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지금 여러 친구들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연락처들도 모두 저장 매체에 주소를 가지고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소를 전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원을 동시에 공유한다. 앞서 설명드렸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된다. 최신의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삽입, 삭제, 갱신 등 끊임없이 변화되는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구분을 해봤는데요.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은 완전히 제거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복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데이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무결성도 유지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데이터의 정확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 또 데이터 공유된다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물리적인 독립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매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독립성과 반대되는 말은 종속성이죠. 무엇이 바뀔 때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때 뭐 응용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저장 매체가 바뀔 때 또 이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속성이 아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단점도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구축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뒤에 DBMS 설명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다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백업이나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백업이나 복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나 고급 프로그래머도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중복성의 문제, 중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DBMS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이 중간에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바로 그게 운영체제죠.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것을 여러 사용자들이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용 방법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접근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DBM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요. 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 요거는 뭐 삽입이나 삭제나 조회, 검색 같은 연산을 요구하면 그런 것들도 수행해 주는 것이 DBMS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한다. 사용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DBMS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액세스라는 게 바로 DBMS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2차원 어떤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엑셀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표로 구성되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표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RDBMS, R이라는 게 릴레이셔널, 관계를 의미합니다. 표와 표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는 액세스 이외에도 오라클 많이 들어보셨죠? MS SQL, MySQ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MS의 개념을 보시면 DBMS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데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DBMS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MS의 기능을 이 DBMS가 가지는 기능이 여러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DBMS는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과 제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의 기능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할까? 저장될 데이터 타입과 구조를 정의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나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기능이 정의 기능이 되겠고요. 조작 기능은 직접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갱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제어 기능이라는 것은 무결성을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병행 제어라고 있는데 병행 제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일관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을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DBMS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할까요? 뭐 검색의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스키마라는 조금 다소 어려운 용어가 되겠는데요. 스키마라는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와 정의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정의를 기술하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키마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스키마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있고요.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DBMS가 존재하는데요. 이 안에 스키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키마는 3층으로 외부 스키마 지금 외부 스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3층 구조를 가지는데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 스키마라는 것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회사의 인사 정보를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선 뭐 인사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뭐 4번도 들어가고 이름도 들어가고 부서도 들어가고 뭐 이 사람에 대한 이력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 각각의 이 데이터 타입은 숫자인가 문자인가 또 몇 글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도 있을 텐데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관심이 없겠죠. 필요한 이 속성들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를 바라보는 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서브 스키마, 일부만 보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 또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사용자마다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겠죠. 다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스키마가 실제 스키마가 되겠고요.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개념 스키마고요. 속성뿐만 아니라 접근 권한이라든지 보안 정책이라든지 무결성 규칙, 정의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럼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 내부 스키마라는 것은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가 본다고 했는데 저장이나 물리적 구조의 관점입니다. 이게 어떤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될지, 어떻게 저장이 될지, 뭐 연속적으로 저장될지, 인덱스를 가질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부 스키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되겠는데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절차식 언어와 비절차식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 아셔야 되는데 사실 앞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설명을 드렸죠.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과 제어 기능을 가지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언어들이 있는 것이죠. 데이터 정의어는 DD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작어는 DML, 제어어는 DC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명령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create, alter는 수정할 때, drop은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조작어는 여러 가지 연산들을 처리하는 건데요. select문은 조회를 할 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insert는 삽입, 업데이트는 수정, 딜리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검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L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안이나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이런 기능들을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커밋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건데 제가 여기 적어놨죠. 변경된 내용 저장하고 롤백은 취소하는 것이고요. 그랜트는 권한을 주는 거고 리복은 권한 부여를 취소하는 명령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섞어놓고 이것이 어떤 정의어에 속하는지 조작어에 속하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 유형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대부분 질의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검색 같은 것을 하겠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개념적인 내용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용어들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